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 있으신가요? 그럼 이 보험들을 해지하세요. 보험 설계사도 안 드는 불필요한 보험 5가지,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들, 실손보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거의 웬만한 분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실손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저것 많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보험 설계사인 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굳이 필요 없는 보험 5가지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새어나가는 불필요한 보험료,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확실하게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는 보험은 아마 실손보험일 텐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병원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최고의 가성비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보험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실손보험만큼은 꼭 준비하시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실비보험이라 해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실손보험료도 변동이 되고 오르기 마련입니다. 5년마다, 3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일정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이 되면서 정작 필요한 60대, 70대에는 예전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져서 유지를 못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요. 실손보험에만 매달 보험료를 16, 19만원씩 내야 한다면 과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한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마저도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적은 병에 걸렸을 땐 모르겠지만 암, 뇌, 심장질환처럼 중대질환에 걸리면 병원비가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암, 뇌, 심장에 대비 가능한 3대 진단비 보험 등으로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으로 꼭 이득을 볼 것처럼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는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지인이 추천하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것저것 무리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에 대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절대 저축 재테크 적금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해서 닳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리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내 미래를, 나의 노후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비 지출로 계산하시고 부담 없는 선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보험료를 정하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만 잘 알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보험 설계사인 제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가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보험상담소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보험 점검도 하고 셀프 리모델링도 가능하시고 보험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출 없이 제대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매우 좋은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출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고요. 35세 남성 상해 1급 사무직 기준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에 상해 5만원에서 4,860원이라는 보험료가 나오고요. 질병 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18,225원입니다. 둘이 합해서 23,085원이고요. 이거는 1년치를 내게 된다면 27만 7,020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1년에 5일씩 입원한다라고 해도 내가 1년간 내야 되는 돈과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일씩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인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년의 평균 입원 일수는 3일도 안 되는 2.7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입원비 특약에 가입할 가치가 있냐 없냐의 가치 판단은 이미 끝났어요. 23,085원이라는 돈으로 입원비를 가입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일반암 진단비 2,000, 유사암 진단비 400, 뇌혈관 진단비 1,000, 허혈성 진단비 1,000 이렇게 가입을 한다면 더 가성비 좋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당 5만원 못 받는다라고 해서 가정경제가 휘청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같은 질병에 걸려서 경제적 위험이 온다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3대 진단비를 가입한다면 추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게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낼 수 있는 지출 비용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한정적인 지출 범위 내에서 모든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은 우선순위의 문제고요. 무제한으로 보험료를 낼 수는 없어요. 모든 음식을 다 담다가 부패해가지고 버리는 것처럼 차라리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보험에 이렇게 비싼 입원 일당 특약이 있다면 저처럼 입원 일당 특약은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보험, 두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겁니다. 수술비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술비 관련 특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절 수술비, 골절 철심 제거 수술비, 화상 수술비,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탈구 염자 곽인장 수술비, 뇌 내장 손상 수술비, 십자인대 수술비,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질병 수술비, 특정 경증 질환, 백내장 및 대장 용종 제외, 질병 수술비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종합병원. 네,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니까 제가 지칠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술 종류가 너무나도 많죠.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수술비들이 있거든요. 보험 설계사조차도 이런 특약이 있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새로운 특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런 수많은 수술비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수술비는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원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술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약은 1호종 수술비인데요. 왜냐하면 급여 수술도 보장하고 비급여 수술도 보장하고 현재는 약관에도 없는 신의료기술 수술도 보장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수술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면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7종, 8종, 9종 수술비는 급여 수술에만 보장을 하고요.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수술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약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엔대 수술비라고 해서 120대 수술, 130대 수술, 140대 수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수술비들의 단점은 암 수술이 안 된다라거나 내심장 수술이 안 된다라거나 용종 제거 수술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특정 몇 가지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분류 코드에 맞아 떨어져야만 보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질병 수술비의 경우는 범위가 가장 넓은 포괄주의 형식이긴 한데요. 이 질병 수술비의 단점은 가입 금액이 30, 40, 50 이 정도로밖에 가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죠. 보험이란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자잘한 거 보장받자고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큰 위험을 대비 가능한 1호종 수술비로 준비하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자잘한 수술비들과 큰 수술들까지 폭넓게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뇌심장 카테터 수술이 3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정도로 보완하시면 되겠고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 세 번째는 암 관련 특약들인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암 수술비인데요. 암 진단비 1000만원 받기 위해서 13,600원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암 수술비는 동일하게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6,550원을 내셔야 됩니다. 암에 걸리면 우선적으로 의사분께 진단을 받겠죠. 그리고 수술을 할지 항암화학요법을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암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수술 건수는 14,856건입니다. 그런데 항암화학요법은 217,228건이고요 방사선 치료는 95,318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단만 받아도 주는 암진단비보다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수술비가 오히려 더 비싼데 이걸 가입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암 수술을 하셔도 실비보험에서 어차피 보험금 나옵니다. 애당초 암을 진단을 안 받았는데 암 수술을 한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암 수술을 하실 상황에 가셨다는 건 이미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여기서 보실 때 5종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은 가입하시면 안 되는 특약이니까 혹시나 내 보험에 이러한 특약이 있다라 하시면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 입원비 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래통원 암 환자는 100만 명 이상인데 입원 암 환자는 8만 명도 안 됩니다. 게다가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 요양병원 제외의 보험료는 1일당 20만원 받기 위해서 19,880원을 내야 됩니다. 암 진단비 1000만원 받기 위한 보험료가 13,600원인데 말입니다. 암으로 입원해서 1000만원 받으려면 50일간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암으로 50일간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이냐? 암으로 입원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암 진단만 받아도 주는 암 진단비랑 보험료는 큰 차이가 그렇게 없는데 이거 가입할 돈이면 암 진단비를 더 추가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보험에 암입원비가 있으신 분들은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특약은 암 통원비인데요. 암 직접 치료 통원비로 암으로 직접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했을 때 20만원 받는 것이 9,260원이고요. 암으로 직접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했을 때 10만원 받는 것이 7,180원이라고 나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봤을 때 입원보다 통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암통원비는 좋은 특약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한때 암통원비 보험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은데 그럼 하루에 20만원 받으니까 1000만원 받으시려면 50일 정도를 통원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럼 1000만원 받죠? 그래서 50일 통원하는 게 쉬운 일이냐? 그런데 암진단비는 1000만원 받는데 13,600원이니까 보험료는 암진단비가 오히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암 치료를 하러 암통원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암 치료를 하러 암통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암통원비도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 돈으로 암 진단비의 액수를 높이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내 보험에 암통원비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실손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보험. 네 번째는 과도한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상해 쪽 담보들을 넣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가입하려고 하면 4만원 가까이 내셔야 되거든요. 상위 특약도 질병처럼 상위 개념 특약과 하위 개념 특약이 존재하고 자잘한 거 이것저것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시거나 통원하시거나 수술하시면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서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해보험은 내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내 직업이 연구원, 주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간호사, 치의생사, 사회복지사, 선생님, 교수, 일반 사무직, 디자이너, 간병인, 공무원 이렇게 직업급수가 1급에 해당한다면 상해로 인해서 사실상 다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친다고 해도 어차피 실손보험에 있는 상해에 대해서 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굳이 상해보험을 과도하게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이 2급, 3급에 해당하는 생산직, 정비사, 양식원, 어부, 현장직, 운전직 등 이렇게 상해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실 만하겠죠. 물론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상해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2급, 3급 직업군에 해당해서 상해 관련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추천해드릴 만한 게 상해 후유장의 3% 이상,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이 정도입니다. 골절 진단비는 50만원 밖에 해서 5,575원을 내야 되는데 20년 내시면은 133만 8천원이 나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받는 금액은 보장 금액이 50만원이잖아요. 그럼 50만원 받으면은 기분은 좋겠죠? 근데 50만원 못 받는다라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큰 위험이 생겼을 때 경제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거지 자잘한 거 다 보장받겠다 이런 걸로 준비하시게 되면은 보험가입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골절 되셔도 어차피 물리치료도 하실 거고 도수치료도 하실 거고 침치료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감당이 되시는 거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2번 골절해도 100만원 받는데 내는 보험료가 130만원이 넘어가니다는 것이죠.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종합보험 100세 만기로 해서 넣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20년 납 20년 만기로 권해드립니다. 은퇴하는 시기가 보통 50대라고 했을 때 사회에서 은퇴를 하신다면 운전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잖아요. 은퇴를 하더라도 운전은 60대 70대가 되셨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령의 나이에 운전을 하면 반사신경이나 인지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해 관련 특약과 운전자 핵심 특약 5가지를 넣어서 만원 2만대로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불필요한 보험 5번째는 말기, 중대한, 중증 이런 것들이 붙은 특약들입니다. 말기 특약은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영구황달,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간성 내증이어야 하고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질환은 안 되고 해당 진단은 혈액과 검사, 소견, 동위원소 간주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회단증, 활명 등을 기초로 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자 F2V1 검사가 정상 예측치의 25%여야 한다. 2가지 특징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이런 식으로 보험금 받기 위한 조건이 정말 까다로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저렴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가입제한서를 보시다시피 보험료가 나름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기, 중증, 중대한 질환에 걸려서 치료를 하더라도 실비보험으로 어차피 수술비, 입원비, 약값, 통원비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큰 질병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기 폐질환으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와도 1세대 실비면 5천만 원이면 100% 어차피 다 돌려받으시고요. 2세대 실비면 자기부담금이 10%라서 5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인데 여기서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3세대 실비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제외하고 다 돌려받습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로 치료했다면 4,800만 원을 돌려받고요. 이렇게 실비보험에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관상 보험금 받기 어려운 특약을 가입하시기보다 그 돈으로 진단비 및 수술비 이런 거를 내 보험에 부족한 게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직접 보완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비보험은 상식적으로 치료 목적인 질병상이라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한도를 다 쓰셔도 매년 리셋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까지 있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으셔야 지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보험은 재테크 적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상담소에서는 30여 개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의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담 신청 링크 창이 있으니까 거기로 오셔도 되고요. 여기 위에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